AM 1230 K-라디오 류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프리 앱스틴 생일 기념인 벌스데이북 공개 논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의도와 왜곡된 보도라고 하면서 반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CNN과 폭스 이 두 방송사가 여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해석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CNN과 폭스의 보도도 비교해보고 이 문제 가운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엮이고 있는지, 또 향후 정치권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도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번에 하원 감독위원회가 앱스틴의 소유물이었던 일명 벌스데이북 일부를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2003년 앱스틴의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길렌 맥스웰이 주변 지인들의 메시지를 모아서 만든 벌스데이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클린턴은 앱스틴의 호기심과 인간관계를 칭찬하는 글을 실제 핸드라이팅으로 기록한 그 글이 남겨진 것으로 보여졌고, 또 트럼프는 그림과 사인이 들어간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벌스데이북 안에는 앱스틴의 어머니가 쓴 편지, 또 변호사인 앨런 더쇼비츠의 글도 있고, 또 다수의 사진, 풍자적인 문구들도 섞여 있고, 그림도 있는데 그 그림 속에 보면 앱스틴과 그 여성들을 실제로 막 그린 그림들도 있었고요. 또 파티 장면 그림도 있었고, 심지어 CIA 농담까지 담겨 있어서 그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빌 클린턴과 트럼프의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의 핸드라이팅의 노트가 되고 있고 트럼프의 그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건 조작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진실 은폐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NN과 폭스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각을 어떤 면에 조명을 해서 그것을 양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NN의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순된 해명을 크게 부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런 편지 없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꾼 점, 또 서명이 당시의 트럼프 서명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또 CNN은 맥스웰의 교도소 이송 문제, 그리고 버지니아의 주플에 관련해서 트럼프의 늑장 공개 등을 드러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전반이 의문투성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CNN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이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게 CNN 쪽의 시각이 됩니다. 반대로 폭스 쪽에서는 이 보도의 초점을 클린턴과 민주당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벌스데이북에 클린턴의 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직접 핸드라이팅으로 쓴 손글씨로 적은 글이 공개가 됐고, 또 클린턴이 앱스틴과 비행기를 여러 차례 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클린턴의 연루 의혹이 더 심각하다,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폭스 쪽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스는 트럼프 관련 메시지의 경우는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측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CNN의 보도 태도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이름만 앞세워서 여론을 왜곡한다라고 반격하고 있고, 폭스가 이 목소리를 크게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CNN의 경우는 트럼프가 거짓 해명으로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다라고 다루고 있고요. 폭스 같은 경우는 클린턴과 민주당이야말로 은폐하고 있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 클린턴의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 빌 클린턴은 실제로 앱스틴과 가까운 관계였던 기록이 있고 전용기를 여러 차례 함께 탔고 또 사교 모임에도 자주 목격되었고 이번 버스데이북에서도 앱스틴을 향한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긴 흔적이 발견이 되면서 클린턴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앱스틴과 절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벌스데이북에 이름과 서명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여성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서명이 담겨 있고 이것을 트럼프는 위조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하지만 CNN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일련 가운데에서 잦은 말바꿈을 지적을 하면서 그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린턴은 기록으로 지금 엮이게 됐고요. 트럼프는 부인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는 결국은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둘 다 뭔가 연루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뉴스가 올라옵니다. 바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국방수권법에 앱스틴의 파일 전면 공개를 강제하는 수정안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CNN은 이것을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폭스는 척 슈머의 기습은 의회의 협상을 깨는 적대적인 행위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공화당의 전원 반대 속에서 두 명의 의원인 조시 하울리 그리고 랜드 폴 두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 쪽에 가세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양당 모두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에서의 일단 연대 탈퇴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조시 하울리 그리고 랜드 폴 상원 의원입니다. 조시 하울리는 공화당 미주리 상원 의원이고요. 2019년부터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미주리주 법무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정치 성향 쪽으로는 강경한 보수주의고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선거인단 인증 반대 등의 트럼프 관련 정치 행동에서 두드러진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쪽으로 가세를 했던 의원 중에는 켄터키의 랜드 폴 의원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니까 참 오랜 시간 주 상원 의원으로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켄터키 소속의 주 상원 의원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자유지상주의 성향이 강하고 정부 권력이나 감시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이 원래 주장하고 있었던 작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켄터키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형적인 그 공화당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의원이 공화당의 연대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민주당 측과 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상원에서 51대 49로서 그 수정안인 앱스틴 파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표결 테이블로 끌어내는 투표에서 이 두 상원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기각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드물게 공화당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앞세우게 된 그 자유주의, 소극적인 정부 개입의 원칙이나 정치적인 인기 중심의 이슈로 부상한 사항이라서 부담을 느껴서 지원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복고적인 좌표로서 보수 내에서도 일정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수권법 NDAA 여기에서의 절차로 봤을 때 그러면 앱스틴 파일 공개를 NDAA에 넣는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NDAA는 해마다 의회가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이고 국방부의 예산 승인과 국방 관련한 정책이나 권한을 규정하는 국방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도 실제 예산 지출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통과가 별도의 예산 결의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NDA에서 군비나 부대 구조, 병력 수준 등의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지침을 설정하는 게 바로 NDAA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인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앱스틴 파일 공개 조항을 넣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NDAA는 국방 관련한 내용에 한정되지만 의회의 관행상
광범위한 정치적인 내용도 부속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법안의 경우에 의원들이 원하는 여러 정치 이슈를 담는 용광로처럼 활용이 되는 게 바로 NDAA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NDAA에 사법부가 앱스틴 관련한 비분류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수정안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개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 내의 절차상의 가능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해당 투표 이후에 이 앞으로의 절차나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51대 49라고 하는 해당 수정안이 테이블되게 되면서 즉시 구현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 하지만 테이블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NDAA 본안의 심의 과정이 계속되면서 추후 재차 비슷한 조항을 재도입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법안이나 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50대 50이었다면 JD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볼트로서 결정을 참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1대 49, 51대 49라고 하는 이 애매한 구도가 나와버려서 50대 50으로서 또 JD 벤스 부통령이 인발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공화당 내에서 이 이탈이 갖고 있는 의미, 허울리와 폴이 기각 반대로서 민주당과 함께 표를 던짐으로써 51대 49라고 하는 아주 촘촘한 결과가 나오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이후 절차에서 민주당 쪽에 유리한 여지가 조금은 생기게 된 거라는 것이죠. 또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에 이탈을 당 내부의 단결 약화의 징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투명성의 요구 그 무심하니 능사가 아니다라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NDAA 본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공화당 주류의 재차 테이블링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개를 봤을 땐 크게 이 세 갈래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정치적인 무기화가 심화된다는 예상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신뢰성의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공화당은 클린턴과 민주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맞대응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피해자 중심의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와 유족들이 또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의회와 언론을 압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 공개 가능성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의회 차원의 부분적인 공개입니다. 물론 전면 공개가 쉽지 않더라도 하원이나 상원 일부의 추가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이번 하원의원회에서 벌스데이 북이 공개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시사 포커스, 앱스틴의 벌스데이 북 논란을 둘러싼 CNN과 폭스의 시각 차이, 그리고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조적인 위치를 짚어봤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언론사마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다는 건 미국의 현재의 정치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제프리 앱스틴 벌스데이 북 공개 논란을 중심으로써 미국의 정계 그리고 언론 지형에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언론사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고, CN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고, 반면 폭스의 경우는 진실의 전면 공개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이번 공개를 민주당과 클린턴 진영에 대한 도덕적인 심판의 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언론의 논조 차이가 아니고요. 미국 사회가 얼마나 깊이 갈라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논란 속에서 트럼프와 클린턴이 상징적으로 마주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피해자 편에 서 있고 부패한 정치 권력과 맞서 싸운다는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반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실제로 앱스틴과의 관계에서의 여러 차례 연루된 인물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더 깨끗한가라는 단순 비교가 아니고요. 미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억만장자의 성범죄 스캔들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투명성 또 정치적인 책임성이 어디까지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진실하게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정파적인 공격과 방어의 소음 속에서 다시 묻혀버릴 것인지 이게 바로 이 논란의 본질이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앱스틴의 벌스데이 북 한 개인의 비밀 노트가 아니고 미국 사회의 민낯을 비추어주는 거울일 수 있겠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자기 편의 논리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분열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정의와 책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